전 세계 금융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근 중국의 갑부들이 필사적으로 대한민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국 정부의 압박과 재산 몰수 위협 속에 지난 몇 달간 수백 명의 큰손들이 탈출했습니다. 이들이 비밀리에 옮긴 자산만 수백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당국의 눈을 피해 암호화폐와 은밀한 금융망을 이용하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 막대한 자금이 전부 한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 금융 전문가들은 이미 한국을 코드네임 K라 부르며 마지막 안전 자산처로 주목하고 있었다는데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한 기자가 목격한 충격적인 비밀 회의의 전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벤입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세계 곳곳의 지정학적 위험을 파헤치고 분석하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로 일해왔어요. 특히 권력의 이동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데 제 경력을 바쳐왔죠. 얼마 전 뉴욕의 스카이라인이 유난히 무거운 회색빛으로 물든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제 메일함에 도착한 수많은 메일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이름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에바였죠. 그녀는 월가와 각국 정부를 상대로 은밀하게 활동하며 마쿠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베일에 쌓인 지정학적 위험 컨설턴트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메일 내용은 지극히 간결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소수만을 위한 비공개 브리핑이라는 문구와 함께 절대적인 보안 유지를 당부하는 내용이었죠. 장소는 맨해튼 센트럴 파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외부인은 접근조차 어려운 최고급 펜트하우스였습니다. 단순한 정보 교류가 아닐 거라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어요. 저의 오랜 호기심과 기자의 본능이 뒤섞여 결국 약속된 장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숨막힐 듯한 긴장감이 온몸으로 느껴졌어요. 유럽의 고성에서나 볼 법한 묵직하고 고풍스러운 가구들이 놓인 넓은 공간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한눈에 봐도 평범한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거물 부동산 개발업자 준, 일본 IT 업계의 괴짜로 통하는 기술기업 창업가 켄, 그리고 영국 미술 시장의 큰손으로 알려진 루시까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각자의 분야에서 정점을 찍은 세계적인 거물들이었죠. 평소라면 한자리에 모이는 것조차 상상하기 힘든 조합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쉽사리 읽기 힘든 미묘한 불안감 같은 것이 감지되었어요. 잠시 후 주최자인 에바가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등장해 모임의 목적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자신들의 막대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줄 마지막 보루가 어디인지 묻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무게감은 방 안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동요나 기대감보다는 깊은 고민과 불안이 뒤섞인 침묵만이 흘렀죠. 벽면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세계 지도가 나타났고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이 위태로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정치 리스크, 통제 불가능한 리더십, 내부 분열과 불안정한 정책들. 기존의 안전 자산처로 여겨졌던 곳들이 급격히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냉혹한 현실이 적나라하게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수십 년간 세계 경제와 권력의 흐름을 추적해온 저조차도 이토록 집약된 불안의 에너지를 직접 느낀 것은 처음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금융시장 브리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거대한 부와 권력의 지각 변동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죠. 새로운 시대의 질서를 모색하려는 극소수 엘리트들의 비밀스러운 작전. 회의 현장에 제가 와 있다는 사실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탐사보도 기자로서의 제 본능이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던 회의장에 에바의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보루가 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그것을 코드네임 K라고 지칭했어요.
K. 처음 들어보는 코드네임에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미묘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몇몇은 의아하다는 듯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몇몇은 노골적으로 미간을 찌푸리기도 했죠. 제 귀에도 구석자리에서 들려오는 영국의 벤처 캐피탈리스트로 보이는 셈의 속삭임이 희미하게 잡혔습니다. 아시아 변방의 작은 나라가 뭘 할 수 있겠냐는 식의 전형적인 서구 중심적 시각이 담긴 비웃음이었어요.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을 떨쳐내기 어려웠습니다. 에바는 즉각 K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왜 새로운 대안이 이토록 절실한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며 참석자들의 불안감과 호기심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전략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기존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불안정성, 예측 불가능한 리더십, 심지어 자산 몰수의 위험까지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나열될 때마다 방안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식어갔죠. 저는 숨가쁘게 노트북에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금융위기나 투자처 모색의 차원을 넘어선 어쩌면 문명사적인 전환점에 대한 논의처럼 느껴졌어요. 수십 년간 지켜봐 온 국제 정세의 판 자체가 흔들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밤늦도록 이어진 회의가 마침내 파하는 분위기가 되었을 때 에바가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의식하며 제게만 들릴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그 내용은 제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다음 세기의 지정학적, 경제적 중심이 될 코드네임 K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이었죠. 대한민국.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국은 분단국가이자 지정학적 화약고였고 늘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눈치를 보는 나라였어요. 수년간 분석해온 한국의 이미지는 안전한 피난처와는 정반대의 개념이었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의문이 터져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컸던 탓인지 주변에 있던 몇몇 참석자들이 힐끗 저를 돌아봤어요. 에바는 재빨리 검지로 자신의 입술을 가리며 보안 유지를 재차 강조하는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엄청난 비밀을 공유하는 듯한 표정으로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첫 번째 기자가 되었다는 의미를 눈빛으로 전달하는 것 같았죠. 충격과 혼란 속에서도 탐사보도 기자로서의 제 심장은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에바의 주장이 조금이라도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면 이건 단순한 특종을 넘어 세상을 뒤흔들 만한 거대한 변화의 서막일 수 있었으니까요. 뉴욕의 화려하지만 차가운 야경 아래서 속삭여진 이 비밀스러운 정보가 과연 어떤 미래를 예고하는 것일까요? 저의 냉철한 분석력과 회의적인 시선은 여전히 날카롭게 작동하고 있었지만 K, 즉 대한민국이라는 미스터리한 가능성은 이미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맨해튼의 한적한 브런치 카페에서 에바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어젯밤의 충격적인 속삭임,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죠. 여전히 강한 회의감이 남아있었기에 저는 그녀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납득할 만한 근거를 요구해야 했습니다. 제 표정만 봐도 제 마음을 읽었다는 듯 에바는 차분하게 태블릿 PC를 펼쳐 보이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그녀의 설명은 우리가 익히 알던 세계 질서가 이미 심각한 균열을 보이고 있다는 냉정한 진단에서 출발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과 예측 불가능한 정책 방향, 특히 공동부유와 같은 기조 변화가 자산가들 사이에 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언제든 당국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공포 때문에 작년에만 상당수의 부유층 인사들이 조용히 중국을 떠났다는 비공식 통계까지 제시했습니다. 단순한 자본 이동이 아닌 엘리트 계층의 엑소더스에 가깝다는 그녀의 분석은 섬뜩할 정도였어요.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국제적 고립과 강력한 경제 제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더 이상 안정적인 투자처로 고려될 수 없다는 점은 명확했죠. 인도는 거대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빈부격차와 복잡한 관료주에 끊이지 않는 종교 및 사회 갈등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이 막대한 자본과 인재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에바의 대답은 제 예상과는 달랐어요. 문제는 그들이 갈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었죠. 씁쓸한 미소와 함께 그녀는 과거 안전, 자산처로 여겨졌던 서구 국가들 역시 예전 같은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와 끊이지 않는 총기 문제로 인한 사회 불안이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영국은 브렉시트의 후폭풍에서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고, 호주와 캐나다는 높은 세금 부담과 점점 더 까다로워지는 이민 규제로 인해 문턱이 높아졌다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거론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에바는 한국의 강점을 본격적으로 부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거나 혹은 편견 때문에 간과했던 놀라운 잠재력들을 조목조목 짚어나갔죠. 첫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과 안전. 둘째, 자녀 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높은 교육 수준. 셋째, 첨단 기술이 뒷받침된 빠르고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 넷째,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초고속 디지털 인프라. 그리고 다섯째, 안정적인 민주주의 시스템과 예측 가능한 법치주의, 확실하게 보장되는 사유재산권이었습니다. 에바는 특히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한국인 특유의 역동성을 매우 높게 평가했어요. 현상 유지에 급급한 일본이나 창의성이 억눌린 중국, 점차 활력을 잃어가는 미국과 비교하며 한국의 미래 가능성에 대한 강한 확신을 내비쳤습니다. 그녀의 논리 정연한 설명과 뒷받침되는 데이터들은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에 조금씩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에바는 지난 수세기 동안 세계를 지배해온 서구 사회의 오만함이 아시아, 특히 한국의 놀라운 성장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어요. 이러한 지적 편견과 무지가 결국 서구의 상대적인 쇠퇴를 자초하고 있다는 그녀의 주장은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저 역시 그 지적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죠.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이미지 역시 서구 언론의 시각이나 오래된 정보에 기반한 것이 많았으니까요. 언어 장벽이나 문화적 이질감 같은 문제들을 제가 에바에게 조심스럽게 언급했을 때 그녀는 마치 예상했다는 듯 코웃음을 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계 최상위 부자들에게 그런 문제는 통역사 고용이나 최고급 주거, 환경 조성 등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뉘앙스였죠.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의 안전과 증식, 그리고 다음 세대의 미래라는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한국으로 유입된 외국인 직접 투자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는 통계는 그녀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듯 보였어요. 이미 조용한 움직임은 시작된 것이라는 그녀의 확신에 찬 눈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더 많은 참석자들이 모인 두 번째 비밀 회의가 열렸습니다. 첫 모임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진지한 분위기가 감돌았죠. 이번에는 에바가 잠재적인 대안 국가들을 하나씩 스크린에 띄우며 장단점을 냉철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싱가포르, 일본, 스위스, 그리고 미국까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안전 자산처들이 차례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두바이는 세금 혜택은 매력적이지만 살인적인 더위와 폐쇄적인 문화, 불안정한 중동 정세가 약점으로 지적되었어요. 싱가포르는 안전하고 깨끗하지만 너무 작은 국토와 천정부지로 치솟은 부동산 가격, 최근 강화된 외국인 규제가 걸림돌로 언급되었죠. 일본에 대한 분석이 나올 때는 자리에 있던 일본인 참석자 켄조차 고개를 저었습니다. 심각한 고령화와 경제 활력 저하, 변화를 거부하는 경직된 사회 분위기는 그 역시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인 듯 보였어요. 전통적인 피난처였던 스위스는 너무 많은 자금이 몰려 예전 같은 비밀 보장이 어렵고 지나치게 정체된 사회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미국에 대한 논의는 더욱 격렬했어요.
총기 문제와 정치적 분열 심화는 물론이고 일부 참석자는 심지어 극심한 사회적 분열, 심화나 예측 불가능한 내부 충돌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언급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제가 속한 미국이 이렇게까지 불안한 시선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기존 선택지들이 명확한 한계점을 드러내자 회의장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과 함께 초조함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노르웨이 국부펀드 관계자로 보이는 진중한 인상의 한 참석자가 조용히 손을 들고 에바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코드네임 K의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있었죠. 모든 참석자들의 시선이 다시 에바에게 집중되었고 방안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코드네임 K는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말이죠. 그 순간 회의장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놀라움, 불신, 그리고 어쩌면 일말의 기대감 같은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흐르는 듯 했어요. 에바의 공식적인 선언, 코드네임 K는 대한민국입니다. 라는 말이 회의장을 가득 채운 순간 공기는 즉각적인 반발과 깊은 의구심으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큰 돌을 던진 듯 파문이 일었죠. 가장 먼저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은 중국의 부동산 재벌 준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노골적인 불안감이 서렸고 목소리 톤은 당장이라도 전쟁이 터질 수 있는 곳에 어떻게 거액의 자산을 맡길 수 있냐는 강한 항의의 빛을 띠고 있었어요. 그의 불안은 전염성이 강했는지 몇몇 참석자들이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일본의 기술기업 창업가 켄은 한술 더 떴습니다. 그는 거의 조롱에 가까운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 한국이 여전히 기술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일본의 영향 아래 있으며 반도체 외에는 내세울 것이 없다는 듯한 태도를 취했죠. 그런 나라가 글로벌 금융 허브가 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는 듯한 냉소가 그의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저 역시 그의 편견 가득한 시선이 불편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제기하는 의문들이 완전히 근거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러시아 출신의 한 참석자는 한국의 좁은 국토 면적과 이미 과열된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지적했고 인도의 데이터 과학자라지는 좀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과연 고급 인재들이 활동하기에 영어 사용 환경이 충분한지 언어 장벽이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주는 다시 한번 한국이 결국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힘 사이에 끼어 자주적인 노선을 걷기 어려울 것이며 특히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거라는 지정학적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쏟아지는 의혹과 반박의 물결 속에서도 에바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이 모든 반발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지만 흔들림 없는 태도로 하나씩 대응하기 시작했죠. 북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강력한 한미 동맹의 존재와 한국 자체의 압도적인 군사력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전쟁 없이 평화를 유지해온 엄연한 현실을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통계적으로 서울이 뉴욕이나 런던보다 범죄율이 훨씬 낮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며 막연한 불안감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어요. 켄의 비아냥거림에는 직접적인 반박보다는 오히려 그가 간과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라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가 무시하는 아류 문화가 어떻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는지 보여주는 넷플릭스 순위. 데이터와 한국의 AI 및 바이오 분야가 얼마나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국제 특허 출원 통계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죠.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 주요 지역의 가격이 뉴욕이나 홍콩 등 다른 주요 국제도시에 비해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는 식의 데이터를 제시하며 거품론을 일축했습니다. 언어 장벽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 강남, 부산 해운대, 제주 영어 교육도시, 판교 테크노밸리 등 외국인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지원과 뛰어난 통번역 기술의 발달로 충분히 극복 가능한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지난 10년간의 글로벌 자산 이동 데이터를 제시하며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특정 국가들로부터 한국으로 유입되는 자본과 인재가 늘어나는 추세가 관찰된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측이 아닌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을 강조했죠. 에바는 수년간의 심층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강한 확신을 드러냈고, 그동안 한국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것은 서구 중심의 편견과 무지 때문이었을 뿐이라고 단호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철벽 같은 방어에 회의장은 잠시 술렁임을 멈췄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의 얼굴에는 의구심이 가시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회의장의 공기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들로 무거웠지만 에바는 저에게 더욱 충격적인 현실을 조용히 알려주었습니다. 이미 상당수의 부호들이 극비리의 자산을 한국으로 옮기고 있다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죠. 그녀는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게 설계된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금 흐름 데이터를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복잡한 패턴을 분석한 결과 지난 몇 년간 상당한 규모의 암호화 자산이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의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자본 통제가 심한 중국과 같은 국가에서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자산을 안전하게 이동시키려는 움직임으로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었어요. 서울의 강남, 부산의 해운대 마린시티, 제주도의 고급 리조트, 단지 등 특정 지역의 외국인 부동산 매입 건수가 최근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자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법인 명의를 이용하거나 대리인을 내세워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죠. 이러한 움직임이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정보가 새어나가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막으려는 부자들 특유의 치밀함 때문이었죠. 그들은 누구보다 먼저 움직이되 자신들의 발자국을 최대한 숨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에바는 이러한 비밀스러운 자금 이동이 가능한 배경으로 한국의 고도로 발달된 금융 시스템과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들, 예를 들어 투자 관련 비자, 제도 개선 노력이나 특정 분야 세제 혜택 등을 꼽았습니다. 또한 다른 아시아 경쟁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투명성, 즉 낮은 부패 인식 지수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매력적인 조건이라도 거액의 자산을 맡기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더욱 저를 놀라게 했던 것은 회의석상에서 한국에 대해 가장 강하게 반발하며 노골적인 무시까지 보였던 일본의 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에바는 그의 이름이 적힌 부동산 등기 정보를 제게 슬쩍 보여주었는데 놀랍게도 그는 이미 서울 청담동의 최고급 아파트 2채를 매입한 상태였어요. 겉으로는 한국을 깎아내리면서도 뒤로는 누구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부자들의 이런 이중적인 속내를 직접 확인하니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흥미롭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들의 실제 행동은 그들의 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며칠 뒤 영국의 미술품 투자자 루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에바의 분석에 깊이 공감하며 다음 주 직접 한국으로 떠나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아내 기자 정신이 다시 한번 강하게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책상 앞에서 보고서와 데이터만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이 거대한 변화의 실체를, 그 현장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루시에게 동행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고 그녀는 흔쾌히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어쩌면 세계 부의 흐름을 바꿀 마지막 피난처가 될지도 모르는 미지의 땅, 한국. 그곳으로 향하는 저의 여정은 그렇게 숨막히는 기대감과 약간의 불안감을 안고 시작되었습니다. 뉴욕의 사무실을 떠나 동쪽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저의 탐사 취재는 이제 막 가장 중요한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탐사보도 기자 벤의 시선을 따라 세계 엘리트들의 불안 속에서 예상치 못한 가능성,
바로 대한민국이 주목받는 놀라운 여정을 함께했어요. 저도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숨겨진 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편견과 의심 속에서도 조용히 진행되는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는 벤의 모습이 참 인상 깊었죠.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함께 공감해 주시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이렇게 흥미롭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